왓썹 문하르시의 쌍국제이. 승냥이들 첫 번째 이야기. 공포정치로 황제를 두르고 백성의 삶을 망가뜨린 희대의 역적 동탁을 왕윤의 계략으로 마침내 제거했다. 하지만 왕윤은 이대로 멈추지 않았다. 동탁을 죽였지만 그의 수적들은 하나도 잡히지 않았기에 모두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아직 동탁의 졸개들은 한 놈도 잡히지 않았다. 동탁과 함께 세상을 어지럽힌 놈들을 모두 체포하고 반기를 들 시에는 바로 처단하라! 과거 90년대 초반에는 홍콩의 영화와 음악이 우리나라에 유행하기도 했는데 본국에서는 장하구, 유덕화, 곽부성, 여명을 가리켜 홍콩 4대 천왕이라 불렸다. 90년대 홍콩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배우 겸 가수들로 그 여파가 우리나라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때를 시작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4명을 가리켜 4대 천왕이라고 불렸으며 불교에서 말하는 4대 천왕을 모티브로 삼은 것이라 보고 있다. 아무튼 동탁에게도 동탁의 4대 천왕이라 불리며 전투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장수 4명이 있었다. 이각, 곽사, 장제, 번주. 여포만큼 위력을 가지진 않았으나 싸움은 잘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원소가 총사령관으로 있었던 연합군이나 다른 제후들도 함부로 동탁을 건드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여포가 없어도 동탁은 어려운 존재라는 말이다. 동탁이 죽은 후 이들은 장안에서 멀리 떨어진 섬서성 근처까지 도망왔다. 섬서성 근처. 여기서 이각이라는 자는 동탁이 참으로 좋아했는데 생김새나 말투가 동탁을 많이 닮아서였다. 부모들도 왠지 자신을 더 닮은 자식에게 끌린다고 하지 않던가. 아무튼 과거 동탁의 참모 이유는 이각을 동탁의 대역으로 쓰자고 할 정도였지만 무술이 출중한 나머지 동탁의 4대 천왕 중 한 명이 되었다. 어쨌든 이각은 이들 중에서도 리더였다. 아이 참 조졌네 이거. 왕윤이 망할 새끼가 감히 승상을 죽여? 곽사야, 좋은 방법 없냐?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겠나? 왕윤 저놈 눈 돌았어. 장전우는 뭘 그렇게 생각하냐? 네, 이럴 줄 알고 있는데 동탁이랑 여포 사이가 은밸런스 할 때 여포한테 붙자고 하고 있는데. 아이 새끼가 정말 짜증나게. 지나간 건 이야기하지 마. 야 번져, 네 생각은 어떻냐? 좋은 방법이 있디. 무슨 좋은 방법? 빨리 좀 말해봐. 그러니까 말이야. 아주 간단히요. 지금 이 사단이 난 이유가 왕윤이 화가 나서 그렇잖여. 그러면 화를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오? 어떻게 화를 풀어줄 건데? 왕이 마음이 은밸런스한데. 지금 말을 하고 있잖여. 들어봐. 그러니까 말이오. 반성문을 쓰는 것이오. 반성문? 동탁의 하수인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반성하고 한나라 황실을 위해 남은 생을 충성하겠다는 내용을 왕윤에게 보내겠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말이야, 누가 쓸 거야? 번져, 너 글 좀 쓰냐? 내가 글 좀 쓰긴 하지. 왕년에 왓썹 공포라디오 사연도 여러 번 썼다니까. 내가 반은 작가요, 이 사람아. 그래, 그럼 네가 반성문을 써서 왕윤에게 보내드래요. 요즘에 이런 거는 메일로 보내야 요. 증거가 확실히 남으니까 말이오. 노트북 좀 준비해라. 병사들이 노트북을 들고 오자 번조가 자리에 앉았다. 일단 메모장을 열어야 하는데 어디 보자. 메모장이 어디에 있나? 이 뭐요? 스타크래프트? 메모장 찾다 말고 게임하면 아니돼요. 네가 작가의 마음을 알아? 좀 기다려보아. Nuclear launch detected. 번조가 게임에 열중하다 보니 벌써 3시간이 훌쩍 지났다. 번져 임마야, 이제 그만 게임하고
반성문 써야 할 거 아이가? 그렇게 게임만 하면 아니 돼요. 아이씨, 너 때문에 죽었잖여. 이것만 하고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오냐 하니까 기어오르네. 번져 이 새끼야, 빨리 써. 곧 왕윤이 퇴근하는 시간이란 말이다. 알았어. 번조는 왕윤에게 반성문을 적어 보냈다. 왕윤의 집무실. 왕윤님에게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퇴근 시간 3분 남겨놓고 누가 메일을 보낸 거야? 뭐야? 번조? 도망치던 동탁의 소환놈들 이각, 곽사, 장제, 번조를 말할 때 그 번조인가? 번조의 메일에서 왕윤각하께 보내는 반성문이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냄새가 났다. 지금부터 번조의 유치하게 짝이 없는 반성문을 보시겠다. 존경하고 애정하고 은혜롭고 거룩하고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인 왕윤 각각께 안녕하셔요. 저희는 치사하고 더럽고 비겁하며 술 처먹는 것만 밝히는 시대의 매국노인 동탁의 아래에 있었던 이각, 곽사, 장제, 번조라고 해요. 특히 지는 4명 중에 동탁의 신뢰를 가장 덜 받았으며 존경하는 왕윤 각각께 투항하고자 반성문을 쓰고 있는 번조라고 해요. 왕윤 각하, 저희는 그 못된 동탁이 시켜서 명령에 따른 죄밖에 없슈. 저희가 죄라면 비밀리에 초성과 내통한 조조가 더 나빠요. 과거 유성에서 접대받은 사실이 들킬까봐 겉으로는 동탁 타도를 외치고 뒤로는 초성과 내통한 거라고요. 사실 한나라 황실과 백성을 위한다며 연합군까지 만들어 놓고 뒤에서는 초선에게 굽실거리는 모습이 치사하지 않아요? 사실 동탁이 승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왕년의 조조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서 개고기로 양고기를 팔아 그런 거요. 양도 구육이란 말 아시죠? 그리고 동탁의 반기를 들었던 원소도 뭐 좀 챙겨준다고 하니 어느 틈에 손을 동탁이랑 내통한 거 아니에요. 물론 원소는 다시 팽당하고 조조는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살인을 시도하다 실패하니까 결국 연합군을 만든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죄가 없슈. 저희 넷은 이들에 비하면 명령에 따른 피람이 불과여요. 저희가 왕윤 가깝게 투항할 테니 어여피 여겨 잘 좀 용서해줘요. 저희를 받아주시면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할게요. 꼭 믿어주세요. 주신 왕윤 각하 제발 화 풀어잉. 번조를 비롯한 이각, 곽사, 장제올림. 이딴 글로 왕윤이 감동할 리가 없다. 왕윤은 당장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다. 동탁의 문고리 사인방 주제. 이딴 쓰레기 글을 보내다니. 조조와 원소가 저지른 일은 원래 알았기에 나중에 죄를 물으려고 했으나 일단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은 죽음뿐이다. 당장 번조에게 자결하라고 명하라! 예로부터 36개에는 이런 말이 있다. 궁지에 몰린 적군은 무섭게 저항하기 때문에 적을 공격할 때는 항상 도망갈 틈을 만들어 놓아야 힘이 반감된다. 하지만 왕윤은 문고리 4인방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지 않던가. 섬서성 근처. 번조님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왕윤에게 답장이 오자 사대천왕, 아니 문고리 4인방이 노트북 앞에 모였다. 번조, 빨리 열어봐.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은 죽음뿐이다. 당장에 자결로 죄값을 갚아라? 하하, 왕윤이 완전 돌았네. 보자 하니까 자꾸만 기어오르네. 왕윤이 이러면 아니 돼요. 나이 새끼가.
야마돌게 만드네. 얘들아, 왕윤이 이 새끼 정말 안 되겠다. 그냥 쓸어버리자. 좋아, 빠르게 가. 문고리 사인방은 섬서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걸기 대회를 열었다. 희한하게도 이 지역에서는 정치를 못해도 죽으나 사나 동탁을 찬양하는 세력이 많았다. 집회에는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 여러분, 지금 왕윤희 임마가 섬서 사람들이 동탁 승성을 믿는다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더래요. 바보처럼 그놈의 자식한테 죽을래요? 아니면 저희와 맞서 싸울래요? 어이 할배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소? 배신자 왕윤이 놈,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여기 있는 사대 천왕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요. 예전에도 이런 말이 있어. 멍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가후라고 하오. 사실 이는 동탁 문고리 사인방과 가우가 사전에 짰으며 가우는 오래전부터 동탁을 따르던 대신이었다. 가우가 앞장서자 많은 이들이 함께하겠다고 지지를 보냈다. 이때 이각이 마이크를 잡으며 앞장섰다. 어르신이 뭘 좀 아시네요. 여러분, 이 이각이가 돌아가신 동탁 승상의 유지를 받들어 왕윤 그 간신배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이 동탁 승성에게 여자도 바치고 아부도 하던 놈이 뒤에서 칼을 꼽았습니다. 제가 놈을 날려버리겠습니다. 이각이 무대 앞으로 나아가 어퍼컷을 날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많은 인파가 문고리 사인방을 열렬히 환호했고 이 기세로 10만의 병력을 모았다. 이 정도면 왕윤이랑 붙어도 이길 수 있는데. 왕윤이 이놈 후회하게 될 거요. 왕윤을 향해 빠르게 진격! 문고리 사인방은 장안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은 적진 앞에서 겁을 먹고 말았다. 장안 토벌군 사령관이 여포였기 때문이다. 하참, 저기 왜 여포가 서 있더래요? 참으로 언밸런스하게 만드네. 여포를 본 문고리 사인방은 서로 앞장서라며 중얼댔다. 저거 여포 아니야? 야 곽사야, 너 연설 잘하던데 어디 앞장서서 여포랑 한번 붙어봐라.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이거가, 니는 오퍼컷 하면서도 찰도 자신감이 넘치더만. 네가 우리들 대장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내 대장으로서 명령할게. 장재야, 네가 먼저 출격해라. 지금 신발끈 새로 묶고 있는데 일단 번져시키면 된다 아이가. 우리 중엔 내가 제일 힘이 없어. 문고리 사인방이 우물쭈물하자 가우가 입을 열었다. 절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포가 싸움은 잘하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모두 여포랑 겨룰 필요가 없지요. 우리들의 목표는 장안을 함락하는 것. 2명씩 한 조가 되어 1조는 여포를 유인하고 2조는 장안을 함락하면 돼요. 장안이 함락되면 여포는 자연스럽게 낙동강 우리의 신세가 될 것이외다. 일명 뭉치면 살고 잠시 흩어져도 산다라는 작전이요. 삼국지를 좋아한다면 가우란 인물을 잘 봐야 한다. 가우는 처세술의 1인자라고 불리며 어떤 이는 순욱, 순유와 함께 조조의 3대 참모라고 언급될 정도이다. 머리는 비상하게 그려지나 동탁을 건너 문고리 사인방, 그리고 장수를 거쳐 조조, 조비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철새 기질이 다분하다. 마치 쌍국지의 원서를 모티브로 삼은 누구처럼 말이다. 아니면 아무튼 이 가우의 작전이 성공해서 장제와 번조의 1조가 여포 유인에 성공했다. 유인에 빠진 여포 진영. 여포 사령관, 큰일 났습니다. 함정이 빠졌습니다. 갑자기 낙석이 떨어지면서 뒤에 있던 병사들이 모두 당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런 젠장. 조선이도 죽었고
이젠 이 바닥에 미련이 없다.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떠나란다. 일당백을 넘어 만부부당이라고 불리는 여포이지만 지혜가 없어 결국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다. 아니, 도망간 것이다. 이 틈을 타서 이각과 곽사의 이조가 장안성을 공격했다. 왕윤과 여포의 풋내기 작전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왔다. 이각과 곽사의 군대가 장안성을 점령하자 곧이어 장제와 번조의 군대도 쫓아왔다. 이를 본 황제가 뛰쳐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대들은 어째서 황실을 공격하는가? 아나, 저 잼민이 새끼. 저기 황제폐하, 주제 파악이 안 되세요? 지금 역적 왕윤이가 충신 동탁 승상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윤이 그 새끼를 내놓으셔요. 그냥 저 잼민이도 죽이죠. 야, 이 새끼야, 황제를 죽이면 안 되지. 연합군 새끼들이 공격하는 거 못 봤냐? 조조, 원수, 공손찬, 유표, 이 손씨놈들은 물론이고 여포까지 죽일 뻔한 유비 삼형제까지 단숨에 공격하면 우린 다 죽는 거야. 그냥 황제나 데리고 있으면서 협박하다가 놈들이 알아서 싸우다가 제풀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왕은 그 새끼만 죽이자고. 옳구니, 그렇구먼. 어이 황제폐하, 빨리 왕인이 그 새끼를 내놓더래요. 빨리요. 하지만 눈치 빠른 왕윤은 이미 담을 타고 도망가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이각이 왕윤을 쫓았다. 야, 이 비겁한 새끼야! 감히 도망을 가!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곧 회오리가 일었다. 안 돼! 왕윤의 빛나리를 숨기고 있던 가발이 날아가 떨어지고 말았다. 왕윤은 머리를 가려야겠다는 생각에 재빨리 가발이 떨어진 곳으로 달렸다. 목숨보다 가발이 중요했다. 하지만 어느새 이각이 쫓아왔고 순식간에 칼날이 왕윤에게 날아왔다. 왕윤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이런 제게 가발은 아이 못 쓸걸. 싼 거 사용했더니 바람에도 벗겨지네. 왕윤이 쓰러지자 동탁의 문고리 사인방은 늑대처럼 달려가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삼국지에서 왕윤은 미인계를 이용하여 동탁을 제거한 인물이지만 삼국지에서는 권력을 찬탈하여 또 다른 자신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인물이었다. 권력이란 과일주와 같아서 처음에는 달고 맛있지만 나중엔 부모도 못 알아볼 정도로 취하게 만드는 것이다. 왕윤 역시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왕윤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왓썹 문하르시의 쌍국제이. 승냥이들이 노리는 한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왓썹 문하르시의 쌍국제이. 승냥이들 2부. 세상은 참으로 이상하다. 황건적을 처치하면 평화가 올 줄 알았고 십상시를 처단하면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다. 동탁이 제거된 상황에 이제는 또 어떤 일이 터졌는가. 네 마리의 승냥이들이 세상을 또 어지럽히고 있다. 이각, 곽사, 장제, 번조는 황제에게 벼슬을 달라며 졸랐다. 황실. 나 참, 천자폐하. 동탁에게 벼슬을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벼슬을 내리는 것이 어떻소? 도대체 그대들이 이 나라에 무엇을 했기에 벼슬을 내리라고 하는가? 아이, 어린 놈의 쉐끼가. 동탁은 안 때렸지만 난 진짜 때릴 거요. 아이, 그러지 말고 천자폐하. 인댁에도 순정이 있어. 천자께서 그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그땐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주겠소.
앞서 말했으나 이각, 곽사, 장제, 번조는 동탁의 특공대 출신들이다. 여포가 없다고 해도 무서운 적들이란 말이다. 다만 여포는 무술의 화신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직책도 있기에 FM적인 전투 방법을 선호하는 한편 문고리 4인방은 잔인하고 무차별적이며 저돌적이다. 이런 자들이 한나라의 황실을 지배하니 그야말로 개판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조정왕실 한복판에서 황제를 끼고 짜장면 내기로 꽃들의 전쟁이 벌어졌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이각에겐 밑에서 한 장, 곽사에겐 밑에서 한 장, 나한테 한 장. 동작 그만. 어이, 황제 폐하. 밑장 빼기요? 뭐야? 내 패하고 곽사패를 밑에서 뺐지? 아, 참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 새끼가 황제 폐하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증거 있어? 증거 있지. 황제는 나한테 굿땡을 줬을 것이고, 그리고 곽사에게는 이거 장짜리 아니야? 자, 모두들 보시오. 곽사한테 장땡을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는 거 맞죠?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그때 구경하고 있던 번조가 말했다. 어이, 곽사. 급해 봐봐. 혹시 장이요? 야, 이 새끼들아,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새끼들은 다 범인이야! 패 건들기만 해. 손모가지 날려버릴 테니까.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곽사가 짜증을 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곤드레밥이랑 감자나 먹으러 가지. 좋아.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한나라 황실자리와 내 손모가지를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가. 줬어. 나도 내 돈 모두 하고 내 손모가지를 걸지. 둘 다 묶어. 준비됐어? 가볼까?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딴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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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쿵 짜짜쿵 짜짜 따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란 짜잔. 이각이 패를 뒤집자 황제를 곁에서 모시던 대신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쿠라네? 사쿠라요? 헌제가 해머를 들고 와서 이각의 손목을 내려 찍으라고 명했지만 이각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자 따르는 이들 하나 없었다. 결국 없던 일로 지나갔다. 아무튼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보니 황건적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깨끗한 집도 더러워지면 바퀴벌레가 들끓는 그런 이치이다. 이에 황제는 조조를 시켜 산동 지역에 출현한 황건적을 일망타진시킨다. 조조의 진영. 오랜만에 나왔는데 반가워 좀 해라. 그리고 기분 언짢게 초선이랑 내통했냐느니 칠불사에는 또 왜 갔냐느니 묻지 좀 말고. 지금은 황건적을 쳐야 한다. 황건적에는 조조가 취약이었다. 황건적을 토벌한 조조의 기세는 더욱 강해졌다. 연주에서 뿌리를 내린 후 인재 모으기를 시작했다. 유성에서 접대를 받았다느니 겉으로는 동탁을 욕하고 뒤로는 초선과 내통했다느니 칠불사에는 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조조를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기에 능력이 출중한 인재를 구할 수 있었다. 먼저 손자병법을 통달한 정욱.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손자병법을 알아야 비로소 백전백승도 하고 천전천승도 하는 법이요. 그리고 정욱이 데려온 친구 곽가도 있다. 동탁 쫄다구 곽사? 아니죠. 조조의 뉴브레인 잭사 곽가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현상이 존재합니다. 바로 신호와 소음입니다. 신호란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로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하지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일어나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곽가가 데려온 유협은 어떠한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후에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수다. 이 유협, 조조군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소.
하지만 조조를 위해 모인 인재들 중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고 불리는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 순욱이다. 조조는 순욱을 보고 자신의 장자방이라고 극찬했다. 장자방이 누구더냐? 능력이 떨어지는 유방을 도와 항우를 무찌르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로 전략의 천재라 불렸다. 결국 유방을 한나라 초대 황제로 만들었는데 과연 순욱은 조조를 유방처럼 만들어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자. 저기 소비 형, 혹시 조금 전에 말한 유방 말이오? 서비 형이 좋아하는... 아무튼 뛰어난 인재가 모이고 자신이 통치하는 도시도 커지니 탄탄대로의 인생이 건설되고 있다고 생각될 무렵이었다. 조조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떠올랐다. 남들이 나보고 유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해도 이미 혐의 없다고 결론이 나온 상태이고 초선도 이제 없다. 어떻게든 명태의 입만 막으면 나의 세상이 도래한다. 성공을 하고 보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구나. 아들내미가 성공한 모습을 직접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봐라, 당장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모셔오거라. 조조의 고향 본가. 아니, 뭐라고? 조조로부터 서신이 왔다고? 럴스 이럴스. 무슨 내용인가? 조조 장군께서 말씀하시길 가족분들의 가사를 정리하고 모두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편히 모신다고 걱정하지 말라셨습니다. 조승은 동네가 떠나갈 만큼 웃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그 자식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그게 될 줄 알았다니까. 부모의 마음이란 모범생 같은 자식이 성공했을 때보다 속 좀 썩인 자식이 성공했을 때 더욱 기분이 좋은 법. 조승의 마음도 그렇다. 조승의 웃음소리에 가족들 모두가 나왔다. 이보게, 조조가 이제부터는 우리를 모시고 살 거라고 연주로 올라오라고 하는구만. 어머, 그래요? 지화자 좋구나. 조승의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그의 아내 일타홍은 28의 미인이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또 대본수다 울고 있을 누가 생각이 난다.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장가가라. 널 봐라. 얼마나 행복하냐. 하하하. 어쨌든 조승은 일거적 40여 명을 이끌고 조조를 향해 떠난다. 집이 좀 살다 보니 온갖 보석이며 폐물이 넘쳐났다. 전 재산을 들고 머나먼 길을 나서기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할까. 그때였다. 연주로 가는 길. 잠깐 멈추시오. 누구냐? 내 아들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너희들 조조라고 아느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주태수 도겸이라고 하옵니다. 도겸? 네, 그러하옵니다. 저는 예전부터 조조님을 존경했습니다. 오늘 조조님의 부친이 저희 땅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 경호도 할 겸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하, 그랬구만. 역시 이래서 아들내미를 잘 둬야 해요. 서주태수 도겸은 매우 선하고 예의가 바른 인물이었다. 조조가 연합군에 소속되어 동탁과 싸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를 동경하고 존경했다. 하지만 그가 유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나 그 사실을 지우려고 조선과 내통한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그가 주술이나 미신 때문에 새벽 4시에 칠불사에서 홍매화를 심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 분명 실망할 것이 틀림없다. 아무튼 조조를 존경한 나머지 조승을 마중 나온 것이다. 연주까지 가는 동안 제가 호위병력을 붙여드리겠습니다. 호위병 대장, 장계 나오거라. 네, 태수 나오리. 지금 500의 군사와 함께 조조님의 가족을 연주까지 잘 모셔라. 네, 태수 나오리. 하지만 장계가 누구인가? 전직 황건적 출신이다. 그런 자를 도겸은 자신의 부하로 두었는데 과연 전직 강도가 경호원을 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쩌면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조조의 가족은 무사히 연주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여보, 왜 이렇게 허리를 두드려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게 말이야, 비가 오려고 하는가? 온몸이 쑤시네. 쑤신 정도로 봐서 일반 비가 아니라 한바탕 커다란 비가 쏟아지겠어. 하늘도 거무죽죽한 것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나도 그리 생각하네. 이봐라, 곧 비가 올 것 같다. 저기 저 오래된 절간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자꾸나. 조승의 예측은 정확했다. 조승의 일행이 절간에 당도하자 거대한 비가 내렸다. 조승 부부는 비를 피해 가마 속에서 포근하게 있었고 장계의 호위병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보초를 섰다. 조승의 부부는 마치 캠핑이라도 온 듯 고기를 구웠다. 역시 비 오는 캠핑에는 삼겹살이 최고지. 나는 이 삼겹살의 익힘 정도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분하게 익힌 다음에 또 중요한 쌈장. 이 쌈장에는 들기름을 살짝 부어야 하거든. 아이 여보, 살짝 말고 들기름 좀 많이 부어봐요. 아니야. 들기름은 나야 들기름. 이 정도로 들어가야 맛있어. 그럼 고기는 포인트지. 우리 여보 꼭 마스터 셰프 같아요. 이래봬도 한나라의 최강 루키요. 조승의 가족이 삼겹살을 먹고 있었지만 장계가 이끄는 호위 병력에겐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이에 장계 무리는 굵은 빗방울을 맞으며 조승의 가족을 노려보았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한 점 먹어보라고 말도 안 합니까? 진짜 옛날 같았으면 모두 다 뺏겼을 건데. 형님 안 그렇습니까? 내 말이 맞긴 하지 배. 하지만 요즘 한건적은 아무런 힘이 없이 뭐. 대수들 힘이 강해서 정체가 노출되면 그대로 죽음이란 말이지 배. 저런 세상 아닙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형님? 그때였다. 조승의 아내 일타홍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일타홍, 그녀는 조조의 새엄마로 28살이다. 삼국지 원전에서 일타홍은 한 공포라디오 크리에이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글래머러스하고 서구형 외모에 요즘으로 치면 워터밤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에이 참... 뭘 모르시네. 저는 귀엽고 아담한 상 좋아하거든요. 지가 좋아하는 걸 적어놓고 있어. 아무튼 일타홍을 본 장계는 눈이 뒤집어졌다. 저 아리따운 처자가 누구지 배? 조승의 아내 일타홍 아닙니까? 일타홍이라고? 아름답지 배. 별이 퓨리퍼리지 배. 과연 조승의 가족은 별탈 없이 연주로 도착할 수 있을까? 왓썹 문화를 씨의 쌍국제이.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왓썹 문화를 씨의 쌍국제이. 승냥이들 3부. 조조는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인 조승을 연주로 불렀다. 자식의 성공에 기분이 들뜬 조승은 가족을 데리고 머나먼 여정에 나선다. 한편 조조를 동경하던 서주 태수의 도겸은 조승에게 호위병 500명을 붙여주지만 하필이면 호위병 대장인 장계를 비롯한 녀석들이 한건적 출신이었다. 특히나 조승의 가족들만 고기를 먹고 나머지 호위병을 챙겨주지 않아 장계 일당이 매우 뿔이 난 상태이며 설사한가상 조승의 28 미모의 아내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걸 본 장계의 마음이 불타오르는데 연주로 가는 길. 호위병이고 나발이고 이제 난 모르겠지. 일타홍이 아주 섹시한 시봉. 그런데 형님, 그게 어디 사투리입니까?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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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래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 사투리가 뒤섞였음네. 아무튼 오늘 일타홍한테 작업 한번 걸어보겠시봉.
일타홍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장계가 허리를 덥석 잡았다. 어머나. 어이 일타홍이 꼬마 조승 같은 늙은이랑 놀지 말고 내같이 근육 빵빵하고 힘 좋은 사내 어떠한매? 평소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여자들이 즐겁하겠지만 일타홍은 칠순이 넘은 조승을 보다가 근육질 장계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 한참 둘은 서로의 눈만 응시하다가 결국 화장실 옆 창고로 들어갔다. 난 몰라. 그리고 뜨거운 애정 행각이 시작되었다. 한편 조승은 아내가 오지 않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를 가십니까? 아내가 오질 않아서 말이야.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지. 조승이 문을 열고 화장실 근처로 갔다. 그런데 웬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가. 덩기덕 쿵더라라 덩기덕 쿵덕 매우 불경스럽고 품위를 해치는 신음 같은. 덩기덕 아니, 쿵더라라 국거리 장단인가? 쿵덕. 아무튼 조승은 천천히 소리가 나는 창고 문을 열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일타홍과 장계는 옷을 벗고 부둥켜 안은 채 굳어버렸다. 장계 이놈! 용서할 수 없다! 조승은 허리춤에 있는 칼을 뽑아 장계에게 휘둘렀다. 하지만 칼이 무거웠던 탓일까 실수로 일타홍을 베어버렸다. 조승이 자신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것을 알자 장계는 흥분했고 단숨에 칼을 빼들었다. 늙은이 주제에 감히 장계를 죽이려고 해, 시봉? 안타깝지만 니놈을 살려줄 수 없지비. 조승 니놈은 70 넘어서 해볼 거 다 해봤으니 이제 그만 죽어라! 예이! 얘들아! 조조의 가족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마, 시봉! 그만 다 죽이자, 시봉! 마침내 장계는 조승 일행을 모두 죽여버렸다. 그리고 호위병이라는 관직을 버리고 황건적으로 다시 컴백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황건적이지비. 군가 대창! 노란 샤시 입은. 이날 조승 일행은 장계에게 몰살당했다. 후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고 조조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여백사의 복수라고 보고 있다. 우리 모두 정말 착하게 살자. 아무튼 장계 일당이 실수를 한 가지 했는데 조승 일행의 유일한 후발대가 있었으니 그가 장계의 행태를 보고 조조에게 달려간 것이다. 조조의 연주성. 조조 장군,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아버지를 모시던 자 아니냐? 어째서 혼자 왔느냐? 그게 서주 대수 도겸이 부하한테 조승님을 비롯해서 모두 죽었습니다. 뭐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넋이 나간 채 울어대었다. 아이고, 아버지. 조조가 통곡할 때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으나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후 조조는 멀쩡한 모습으로 부하들 앞에 나타났다.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병력을 끌고 서주로 간다. 아버지의 원수인 도겸을 사분오열로 만들어라. 또한 서주에 사는 모든 놈들까지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조조 장군,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좋다. 그러면 서주로 향해 전군 출격! 조조의 20만 대군이 서주를 정벌하기 위해 진군했다. 그야말로 무서운 진격이었다. 이에 서주성에서는 난리가 났다. 신하들은 조조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방방 뛰기 시작했다. 도겸의 서주성. 아이고, 대수님요. 내 뭐라고 했어? 이 장계 그놈 이력서가 꺼림칙한 것이 이상하다고 했어, 안 했어?
이보시오 신하일. 태수님이 무슨 관상거나 무당인 줄 아시오. 산신령도 모를 것이오. 태수님을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조의 20만 대군을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아니 신하이, 나가 틀린 말 했어.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내 미치겠다는 거 아니어라. 주위 태수한테 연락을 해도 조조가 온다고 하니 거부하고, 아휴, 나라고 속이 편해서 이런 말을 하겠냐고요. 도겸이 벌떡 일어났다. 그만들 하시오. 이번 일은 모두 나의 잘못이오. 내가 우리 서주를 대표해서 조조 장군께 사과를 하고 목숨을 내놓겠소. 내가 죽으면 모두 끝날 일이오. 신하들이 화색을 띠며 수군거렸다. 그렇다면 저희야 고맙지만서도. 그때 급한 전령이 다가왔다. 태수님! 태수님! 무슨 일이냐? 아군을 도와준다는 사람이 지금 서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시? 누구냐? 유비 장군입니다. 오 신이시여, 고맙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주인공 유비가 도겸을 돕기 위해 오고 있었다. 이쯤 되면 도겸을 왜 돕게 되었는지 유비에게 물어보자. 제가 도겸 태수를 돕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백성을 살피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조의 아버지에게 호위병을 붙인 것도 조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괜히 그에게 찍혀서 백성들이 힘든 일을 겪지 않게 만들기 위함이지요. 다만 호위병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때 관우가 끼어들었다. 저기 인터뷰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형님, 괜히 이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조조와 사이가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관우야, 정의로운 일 하는데 계산기는 두드리지 말자. 유비가 서주에 입성하자 모든 이들에게 환영받았다. 마치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처럼 말이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강 작가님. 유공,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소이다. 나 살자고 타인을 외면하는 세상에 유공 같은 분이 있을 줄이야. 아닙니다.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릴 것은 없고 이걸 받으시지요. 이게 무엇인지요? 서주 태수를 상징하는 인수와 인감입니다. 유비는 화들짝 놀랬다. 태수님, 지금 무슨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이걸 저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정의롭고 덕이 있는 분께 이 자리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유공이야말로 제가 찾던 분입니다. 부디 서주의 태수가 되어주십시오. 둘은 서로 태수의 자리를 갖지 않겠다며 옥신각신했다. 그때였다. 신하 일이 들어왔다. 저기 태수님, 유비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조조군을 막을 수 있을지 작전을 짜야 한단게요. 그렇지. 미안하오. 유비가 방법이 있다며 조심스레 말했다. 저에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황건적의 난이나 동탁군과 싸울 때부터 조조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 친분을 이용하여 조조에게 이 싸움을 멈추자고 서신을 보내보겠습니다. 과연 조조가 서신을 보고 싸움을 멈출까요? 글쎄요. 하지만 싸움의 상대는 태수가 아니라 장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잠시 후 유비가 쓴 서신이 조조에게 도착했다. 지금부터는 유비의 목소리로 편지의 내용을 듣겠다. 조 장군, 참으로 비통한 소식을 들었소이다. 지난 아버님의 사고에 대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도겸의 잘못이 아니라 장계의 잘못입니다. 도겸은 장군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호위병을 붙인 것뿐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지요. 조 장군, 부디 저를 봐서라도 도겸과 서주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미친 새끼가 있나? 유비 이놈,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성질 뻗치는데. 유비의 서신을 던진 채 서주성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조에게도 급한 전령이 왔다.
장군, 큰일 났사옵니다. 여포가 연주로 쳐들어와 싸웁니다. 뭐지? 매우 다급한 순간이었다. 조조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마치 유성구에서 접대를 받아놓고 받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뗄 때처럼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갈라치기를 해서 시선을 돌리게 할 때처럼 말이다. 자자, 여봐라. 유비에게 일단 답장을 쓸 준비를 하거라. 유비의 말을 충분히 알아들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연주로 돌아가자. 연주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다. 도겸, 참으로 운이 좋구나. 아무튼 여포를 박살내자꾸나. 서주성을 포위하려고 진을 치려던 조조는 당장 연주로 돌아가고 유비는 단숨에 서주의 영웅으로 환대받았다. 특히 도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언벌리버블. 유비공,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소. 전부 외쳐! 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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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렇다. 유비는 참으로 운이 좋다. 다만 여포가 쳐들어왔다는 걸 도겸과 유비가 알 턱이 없다. 아무튼 여포가 조조의 홈그라운드를 공격했다. 그런데 여포가 이런 행동을 혼자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궁금하다. 조조는 과연 연주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왓썹 문화를 시해 쌍국제이. 승냥이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왓썹 문화를 시해 쌍국제이. 승냥이들 4부. 여포가 연주성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다급히 철군했다. 도겸과 유비에게는 다행이었으나 조조에게는 매우 어이가 없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도대체 여포는 무슨 생각으로 조조를 친 것일까? 자신의 아이디어였을까? 지금부터 그동안 여포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보자. 동탁의 문고리 4인방에게 피한 후 여포는 어디에든 소속돼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먼저 찾은 사람은 하남의 원술이었다. 하남의 원술. 동탁이 죽고 왕윤이 죽으면서 여포가 방출됐다고. 4번 타자가 없는 우리 군에서는 여포는 필요한 선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의 생각이고 대신들의 의견이 중요하오. 자, 어떻게들 생각하는가? 대신 일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포 영입을 반대합니다. 여포는 동탁을 섬기기 전에 정원을 섬겼는데 동탁에게 갈 때는 정원의 목을 베어갔습니다. 그리고 동탁도 배신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뼛속까지 배신자입니다. 여포 이 새끼, 전 나쁜 새끼입니다. 꽤 일리가 있는 말이구먼. 우리가 영업할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여포를 보내어 분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술이 거부하자 여포는 그의 형 원소를 찾았다. 하지만 문전박대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한때 최고 몸값의 선수에서 하루빨리 소속팀을 찾아야 하는 방출 선수가 된 것이다. 아니, 한나라 제일검인 나를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이 여포가 언제부터 천덕꾸러기가 된 거야? 우리는 프로야구에서 방출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긁히면 예술적인 슬라이더를 던진다던 모 선수를 2024년에 영입한 찌떼 자이언트가 있다. 이 구단은 과거에는 특급 자완이었으나 방출 후에는 그저 그런 선수 둘도 영업한 이력이 있다. 왜 이 말을 했냐 하면 세 선수 모두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류. 아무튼 한나라 시대에도 이런 태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진류 태수 장막이다. 여포라는 선수가 있는 것만으로 안심이 된다며 영입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포가 진류를 구경하던 중 국밥집에서 한 사내와 눈이 마주쳤다. 사내는 여포를 보자 눈을 피하지도 않고 혀끝만 찼다.
아니 자네 지금 나를 보면서 혀를 찬 거야? 그렇소. 미쳤어? 돌았어? 에휴, 당대 영웅 여포가 이곳에서 뭐하고 있는 거요? 나를 아는 거 같은데 난 네가 누구인지 모른다. 소개부터 해라. 나의 이름은 진궁이요. 뭐? 진구? 예전에 조조를 구해줘서 같이 도망간 그 인간? 그렇소. 그런데 나를 보고 혀를 찬 이유가 뭐야? 말 중에 명마, 적토마, 사람 중엔 영웅 여포가 제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 여포 장군이야말로 장막 같은 그릇도 작은 인간 아래에서 무얼 하는 겁니까? 지금 조조의 홈그라운드 연주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럴 땐 무얼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글쎄. 참으로 답답하네. 스타크래프트 안 해보셨습니까? 빈집 털이를 해야지요.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여포는 당장 장막에게 병사 1만을 빌려서 조조의 홈그라운드 연주를 공격했다. 무방비 상태인 연주는 순식간에 여포에게 함락당해버렸다. 연주성. 이 여포가 언제까지나 누구 밑에 있는 장수로만 살진 않는다. 그동안의 행보는 오늘을 위한 추진력이었다. 방천화극의 신기술 전멸의 칼날. 여포의 부활이 시작되었다. 진궁의 지력과 여포의 전투력이 만나 궁합을 이루니 믿을 수 없는 조합이었다. 하지만 서주로부터 철수한 조조의 군대가 도착했으니 과연 이 전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비겁한 조조놈, 이놈이 그토록 공들여 지켜온 연주를 함락시켰다. 그만 포기하고 칠불사에 가서 홍매 하나 심어라. 시끄럽다. 이런 짐승 같은 여포놈, 감히 빈집털이를 해. 오늘 네 놈의 목을 베어주마. 조조는 마치 자신이 싸울 것처럼 말했지만 자신의 장수인 하우돈, 전위, 조웅 등이 한꺼번에 여포를 향해 뛰어들었다. 하지만 여포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가스럽다. 너희들 장비나 관우에 비하면 햇병아리다. 마치 한강이나 황석영, 유역 작가 앞에 이 문화류 머시기처럼 말이다. 흔히 여포 보고 만부부당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여포는 단숨에 조조의 병사들을 초토화시켰다. 조조는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여포의 무자비한 공격에 순식간에 병사들이 죽어갔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불타는 성문에 갇혔다. 여포의 무자비한 공격에 후퇴만이 답이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장군, 정신 차리십시오. 전이. 지금부터 장군께서는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정문으로 돌파해 보겠습니다. 알겠다. 조조는 전위를 따라갔다. 그러나 조조가 성문을 통과할 무렵 갑자기 불타는 기둥이 쓰러졌다. 너무 순식간의 일이었기에 조조는 그대로 깔리고 말았다. 조조의 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병사들은 후퇴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였다. 여포군의 병사 하나가 달려왔다. 장군, 무슨 일이냐? 방금 조조가 불기둥에 깔려 죽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놈들이 도망을 치는 거야? 조조놈 그렇게 설레발을 치다니 꼴 좋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도망치는 놈들까지 모두 없애주마. 얘들아, 도망치는 놈들을 쫓아가자! 조조군의 병사들이 손살처럼 도망치자 여포의 군대는 그들의 흔적을 추적하여 멀리 도망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부터는 까치발을 들고 저기 있는 산을 넘는다. 내 생각에는 산을 넘으면 놈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여포의 말은 적중했다. 산 꼭대기에 오르자 아래에는 조조군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분위기는 매우 침울했고 어느새 곡소리도 났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아이고, 조 장군님. 있을 때 잘할걸. 있을 때 잘할걸. 이광경의 여포는 기쁨을 참을 수 없었다. 조조놈이 정말 죽긴 죽었나 보구만. 좋다. 놈들의 죽음에 슬퍼하는 녀석들도 모두 저 세상으로 보내주자. 돌격! 여포는 선봉장이 되어 병사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 그것을 본 조조군의 병사들은 재빨리 어디론가 숨었다. 도망가도 소용없다. 여포군이 모두 내려와 칼을 휘두르는 순간이었다. 산 꼭대기에서 돌을 비롯한 뜨거운 기름이 쏟아져 나왔다. 순식간에 여포의 수십 부대가 죽고 말았다. 당황한 여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건 또 무슨 기름이야?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콩기름. 조조였다. 조조가 언덕 위에서 간사하게 웃고 있었다. 조조는 여포를 산 아래로 끌고 오게 한 다음 언덕 양쪽에서 병사를 매복해 심어 넣은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조조의 유인 작전이었다. 이를 본 여포는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이 치사한 새끼! 죽은 척만 한 것이로구나! 멍청한 여포야! 이것이 책략이자 전략이라는 것이다! 병사들은 들어라! 여포놈은 함정에 빠졌다! 이 틈을 놓치지 말고 공격하자! 정말 치열한 전투였다. 여포군과 조조군이 싸운 결과는 1대1 무승부. 이제는 연장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꼬투리를 잡혀 당할지도 몰랐기에 양 군대는 서로를 탐색하기에 바빴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조조군의 막사로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가 들어왔다. 장군님! 무슨 일이기에 이리 소란스럽냐? 메뚜기 떼가 습격했사옵니다!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 떼란 에프킬라로 죽는 그런 하찮은 벌레가 아니다. 모든 것을 갉아먹는 수십억만 마리의 메뚜기를 말한다. 크기는 평균 검지만하며 마치 갑옷을 입은 듯 매우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중국에선 이를 보고 황충이라고 하는데 이후 앞으로 나올 유비의 5호 대장군 중 하나인 황충이란 인물과는 관계가 없다. 하늘이 도와주질 않는구나. 이봐라 순옥,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시기적으로 보아 이번 황충들은 스테이크가 이분하게 구워지지 않아도 야채의 익힘 정도가 중요하지 않아도 모두 갉아 먹어버립니다. 20만의 우리 군의 식량도 이렇게 모두 먹어치울 겁니다. 그러니 놈들을 피해서 연암으로 가시지요. 연암에는 아직도 황건적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좋다. 연암으로 가서 황건적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다시 군을 정비한다. 한편 그날은 서주태수의 도겸을 가리키는 별도 흔들리던 밤이었다. 병에 걸린 도겸이 오늘 내일 하며 누워 있었다. 서주성. 장계가 조조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계속 떠오르더니 이리 병이 들고 말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오래 살기를 틀린 것 같소. 유공에겐 남길 유언이 있소이다.
유공 좀 이리 불러주시오. 방에서 도겸을 지켜보고 있던 유비가 냉큼 침대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태수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유공, 조조가 침공하던 날 주위 태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응해주는 이 하나 없었소. 오로지 그대만이 나를 도와준 것에 매우 감사하오. 또한 조조가 물러가고 그대를 곁에서 지켜본 결과 이 너희 예지의 표본이었소. 그런 의미에서 유공께서 태수를 받아주시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드님께 태수 자리를 물려주시옵소서. 아니돼요. 내 아들은 내가 잘 압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부족할 뿐더러 조조 같은 승냥이들이 협박하면 당장에 태수 자리를 내놓을 겁니다. 저는 태수가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아닌 태수와 백성이 함께 미래를 공유하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유공뿐이라 생각되옵니다. 태수님. 사실 도겸의 유비 태수 만들기 프로젝트는 유비가 아군으로 온 순간 충신 미축과 함께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일명 유비무한 프로젝트. 미축, 빨리 유공을 서주의 태수로 받들어라. 미축이 눈물을 머금고 유비 앞에 손을 모아 앉았다. 신하 미축은 도겸 태수님의 유언을 받들어 유비님을 서주의 새로운 태수로 잘 모시겠나이다. 부디 도겸 태수님의 의지를 받들어 좋은 세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미축의 말이 끝나자 뒤에 있던 신하들 모두가 유비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유비도 오열하며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부족한 이 유비가 도겸님의 말씀을 받들어 서주의 태수가 되겠습니다. 그제야 불편했던 도겸의 표정이 미소로 변했다. 이제는 진짜 가야 하오. 부디 백성이 주인인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있으니 내가 죽으면 슬퍼하기보다 새로운 태수를 축하해주고 믿어주시오. 나는 이제 갑니다. 꼴까닥. 도겸이 죽었다. 이로써 유비가 서주를 새로 양도받게 되었다. 도겸의 유언대로 신하들은 유비의 태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어쨌거나 이제 유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왓썹 문하류 씨의 쌍극제이. 승냥이들 마지막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왓썹 문하류 씨의 쌍극제이. 승냥이들 5부 최종회. 탁현 누상촌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유비가 마침내 서주의 태수가 되었다. 유비는 타고난 인품으로 하늘을 찌르는 인기를 얻었는데 무려 지지율 90%를 달성했다. 유비가 행차를 나설 때면 백성들은 환호를 멈추지 않았다. 서주성. 유비 태수님이시다. 꼬마쓰리 손 한번 잡아주이소. 유비 태수님 덕분에 농사도 잘 되고 참말로 좋구만요. 우리 남편보다 유비 오빠가 더 좋아요. 유비는 환호하는 그들을 보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할 뿐이었다. 모두가 유비를 연호했다. 유비. 서주는 매일 태평성대였다. 유비는 태수가 되던 날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돌보았고
취업센터를 만들어 연령별 맞춤 일자리를 주었다. 더욱이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백성들도 서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예술이면 예술, 농업이면 농업, 기술이나 철 재련에도 게을리하지 않아 많은 관광객도 유치했다. 이런 인기의 유비 삼총사는 흑백 작가왕이라는 교양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도 출연했다. 안녕하세요. 서주의 태수 유비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께 독서를 권유하고자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흑백 작가왕은 유명 작가인 백년필 팀과 그렇지 않은 무명 작가인 흑년필 팀으로 나누어 최종으로 살아남는 작가를 가리는 자리입니다. 여기 저희 동생인 관우 장군과 장비 장군도 나와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3스타로 불리는 독서왕 관우입니다. 좋은 책은 작가의 말도 좋기 때문에 이분하게 골고루 책을 평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비예요. 흑백 작가왕 별거 없이요. 책을 재미있게 유익하게 쓰는 작가에게 좋은 점수를 드릴 거예요. 제가 책을 잘 안 읽을 거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이래봬도 윌라 오디오북 매니아요. 그런데 관우랑 장비의 말투가 왜 그러냐? 아무튼 셋은 작가들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첫 참가자는 2024년 노벨문학상의 주인공이자 백년필의 한강 작가입니다. 평가는 유비태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한강 작가님 작품을 보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대와 함께 숨쉬는 작품을 만나게 되어 매우 벅찹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담은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서 2016년 맨부커 수상작인 채식주의자는 글자가 무수히 많은 소설이란 장르의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합격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는 역시네요. 다음 참가자는 흑년필의 글쓰는 또라이입니다. 평가는 관우 장군과 장비 장군 두 분이서 하시겠습니다. 글쓰는 또라이 씨. 저는 무슨 의도로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야기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조금씩 나오나요? 나는 되게 좋았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거의? 나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요, 사실은.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웠다니까? 아니, 무서웠다니까. 도드라지지 않게 카바를 잘한 거지, 그게. 난 안 무서웠는데. 말꼬리를 그렇게 물면 사람이 대화를 할 수가 없지. 관우 장군과 장비 장군이 열띤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되어 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마침 두 분의 긴 회의가 끝났습니다. 네,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흑년필의 글쓰는 또라이 작가는 탈락입니다. 글쓰는 도라이 작가는 당황해했다. 아니, 도대체 왜 탈락이에요? 너무 게을러요, 게을러. 이렇게 된 거 비빔밥 장사나 해야지. 어차피 난 유씨니까 비빔. 또한 유비는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서비영의 오늘의 초대석에도 출연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물을 만나는 날. 오늘의 초대석의 진행을 맡은 서비영입니다. 오늘 만날 인물은 지지율 90%를 달성한 서주의 태수 유비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주 태수인 유비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백성들의 지지율이 90%가 넘으며 유비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분이 어떠십니까? 과분한 사랑 주셔서 감사하지요. 다만 백성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으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비 신드롬과 관계없이 꾸짖을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이며 더욱 노력하는 태수가 되겠습니다. 매우 겸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웃한 조조 세력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시겠습니까? 현재 조조는 메뚜기 떼의 습격 때문에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식량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조조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걱정되니까요. 한편 조조는 연암으로 가서 황건적을 모두 쓸어버렸다. 이 전투에서 매우 용맹한 장수 하나를 얻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허저였다. 연암. 어떤 새끼가 허저라는 거야? 나는 허저다! 거대한 몸집을 가졌지만 날쌔기로는 둘째가라 할 정도로 재빨랐다. 거기에 엄청난 무술솜씨는 그야말로 예술이었다. 기다란 창을 마구 휘두르는데 홍콩 무협영화에 나올 법했다. 허저를 영입하면서 황건적과의 전투에서 연승을 기록한 조조는 군대를 가다듬고 여포에게 다시 갔다. 조조와 여포의 재대결, 리턴 매치의 시작이었다. 연주성. 여포이 비겁자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조져주마! 양머리 들고 개고기 파는 소리하고 있네. 잡소리 말고 어서 덤벼라! 이 싸움에서도 조조의 신입사원 허저는 엄청난 활약을 한다. 내 창을 받아라! 제1필살기! 박멸의 창날! 허저가 창을 던졌다. 엄마야, 이게 뭐고? 헬리콥터인가? 허저의 창은 부메랑처럼 날아가 여포의 병사들 목을 쳤다. 그러곤 다시 허저에게 돌아갔다. 허저 신입사원 참으로 용맹하도다. 모든 장수들이여 허저를 중심으로 모여 여포를 공격하라. 허저 여포! 허저뿐만 아니라 하우던, 전이 등 조조 휘하의 장수들이 무기를 휘두르자 여포가 꽁무니를 뺐다. 이런 젠장 도저히 안 되겠다. 작전상 후퇴다. 하지만 그것마저 쉽지 않았다. 여포가 후퇴하려고 성문으로 돌아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 카드입니다. 보초병에게 문의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이 보초병! 성문을 열어라! 아하, 여포 장군 아니시오? 미안하지만 문을 열어줄 수는 없사옵니다. 아니 왜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말이냐? 원래 이것은 조조 장군의 홈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조 장군에게 투항하기로 했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뭐시? 조조군에게 투항하기로 한 병사들이 성을 차지한 것이었다. 치사한 놈들! 조조와 여포의 리턴 매치는 조조의 승으로 돌아갔다. 여포는 또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복의 친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갈 곳이 서주밖에 없소이다. 서주 태수 유비가 또 대인배 아닙니까? 우리를 반드시 받아줄 겁니다. 유비라. 나랑 한번 다투었지만 놈의 성품이라면 받아줄 것 같기도 한데, 마치 롯데의 김태형 감독이 두산 감독 시절 구승민 선수에게 투수 같지도 않은 새끼라고 했지만 이 롯데 감독이 되자마자 구승민 선수를 적극 기용하지 않았나. 물론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여포가 서주로 망명 신청을 하자 유비 진영의 대신들은 난리가 났다. 특히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미축이 팔짝 뛰었다. 태수님, 여포는 자신이 모시고 있던 정원을 베고 동탁에게 간 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동탁을 배신하여 죽였습니다. 그런 승냥이 같은 자를 받아주시겠다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장비도 거들었다. 미축의 말이 맞수다. 여포는 동탁이랑 똑같은 놈입니다. 그 더러운 놈이 온다고 생각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요. 관우 생각은 어떠냐? 저도 장비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군. 모두 반대하는군. 하지만 여포를 받아줄 수밖에 없구나. 알고 보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니더냐. 나를 찾아온 손님을 내쫓을 순 없다. 가끔 유비가 하는 행동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이 여포를 받아준다고? 칠불사 가서 홍매화 심는 소리 하고 있네. 어허, 장 해설은 조용히 해라. 어른들끼리 말하고 있는데 어딜 끼어드는가? 그래요.
주제 넘어서 미안하외다. 아무튼 유비는 여포를 받아주었다. 더욱이 그를 위해 파티까지 열었다. 여장군님, 잘 오셨습니다. 고맙소 유공. 아니 태수님. 오늘부터 이곳 서주를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참으로 고맙소. 아니, 여장군님, 말씀 놓으십시오. 나이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제가 한참 아래입니다. 앞으로 저는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놓겠네. 순간 장비의 낯빛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관우가 참으라고 하자 장비는 술만 벌컥벌컥 들이킬 뿐이었다. 그나저나 형님은 어디에서 지내고 싶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서주의 태수가 되시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나? 아이고 고마워서 어떻게 하는가 동생. 참으로 고마워. 에이 수박 씨발라 먹어 이씨. 에이 여포 비겁한 놈아. 정말 그게 되겠냐? 우리 형님이 그냥 해본 소리 아니냐? 이 염치도 없는 배신자 새끼. 오늘 니는 머리털 다 뜯어버린다. 모두가 장비를 말렸고 여포도 의기소침해졌다. 농담이네 장비. 아니 그런데 유비의 동생이라면 나에게도 동생이 아닌. 양말에 들고 개고기 파는 소리 하고 있네. 뭐? 동생? 누가 니놈 동생이냐? 너 정말 뒤질래? 내가 진짜 네 머리털 다 뜯는다. 너 이 새끼 가빠에 넣은 그 뭐야? 몽이야? 에이씨. 장비의 분노는 술고정과 뒤섞여 매우 저돌적이었다. 여포는 주눅이 든 표정으로 유비를 쳐다보았다. 유태수, 아무래도 저는 가봐야겠소. 태수님의 동생은 나를 싫어하니까 매우 서운하오. 아닙니다 형님. 장비 네놈 조용히 하거라. 형님, 그렇다면 이곳에서 심리 밖에 있는 소패성으로 가십시오. 그곳이라면 형님께서 눈치 보지 않고 지내기 편하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소패성을? 그렇게 하지. 그날 밤 유비와 관우는 소화를 시킬 겸 서주성 근처를 걸었다. 관우, 자네는 내가 왜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포 같은 승냥이를 받아주었는지 알고 있나?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연주의 조조는 이곳 서주를 노리고 있네. 하지만 우리의 군대는 조조를 막기 역부족이야. 하지만 여포가 우리 진영에 있다면 조조는 감히 서주를 노리지 않을 게야.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관우는 그제야 유비의 뜻을 이해했다. 자신이 섬긴 주인을 여러 번이나 배신한 여포를 받아준 유비. 과연 그의 생각대로 여포 사용법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왓썹 문화르씨의 승냥이들 편을 마치며 다음에는 이각과 각사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